지금 QLD나 TQQQ를 잡고 계신 분들 수익률부터 보시면 거의 반드시 한 번은 무너집니다. 먼저 보셔야 하는 건 방향이 맞는지보다 하락장이 왔을 때도 살아남는 구조인지입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2배, 3배로 키우는 상품이 아니라 감정을 2배, 3배로 키우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박경철 선생님 강의에서 W가 나옵니다. 남들이 미쳤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시대의 문을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문을 보는 사람보다 그 문이 열릴 때 같이 올라타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만든 0.1%, 그걸 알아보고 같이 문명을 밀어올린 0.9%, 그리고 끝나고 나서 세상 참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99%. 투자에서도 똑같습니다. 종목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의 방향을 초기에 알아보고 그 방향이 흔들릴 때도 끝까지 버틸 수 있게 설계한 사람이 돈을 가져갑니다. 레버리지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이겁니다. 나스닥이 오를 것 같으니 TQQQ만 들고 있으면 된다는 착각. 이 착각은 상승장에서는 천재처럼 보이게 만들고 하락장에서는 한 번에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결국 계좌를 가르는 건 전망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입니다. 여기서 본론을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W는 예언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박경철 선생님이 강의에서 보여준 예시들을 한 줄로 꿰면 이겁니다. 세상은 10년 단위로 큰 기술과 인프라가 바뀌고 그때마다 새로운 부의 버스가 지나가고 소수는 운전대를 잡고 소수는 범퍼에 매달려 같이 올라타고 대부분은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야 박수를 칩니다. 예전에 모직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계가 나오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W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꾼 건 그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계가 돌아가려면 양털이 필요하다는 걸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감자밭을 갈아엎고 양목장을 만들었습니다. 천재는 앞만 보고 달립니다. 통찰력 있는 사람은 옆을 봅니다. 양털이 없으면 기계도 굽는다는 사실, 그 옆을 본 사람들이 큰 부를 가져갑니다. 이게 0.9%의 역할입니다. 나는 기계를 못 만들지만 기계가 만들어낸 생태계의 병목을 먼저 선점하는 사람.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생산 단가가 비싸다, 몇 명 못한다, 기차가 훨씬 낫다. 그런데 포드는 확신했습니다. 대량 생산하면 싸진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간다, 기차가 못 가는 도시를 연결한다. 그 확신이 현실이 되는 순간 자동차는 산업 전체를 뒤집습니다. 그때 누가 부자가 됐느냐? 자동차를 만든 사람만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생기면 기름 넣을 곳이 없다는 걸 본 사람, 도로 위에 주유소를 먼저 깔아버린 사람, 그 사람이 시장을 먹습니다. 자동차 시대의 버스가 올 때 그 버스가 멈춰 설 정류장을 만든 사람, 이게 통찰입니다. 전쟁에서는 무전기가 W가 되었고 어떤 회사는 음성을 코딩하고 전송하는 발상으로 시장을 열어버렸습니다. 트랜지스터가 나올 때도 사람들은 깜빡깜빡하는 그게 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찰력 있는 사람은 봤습니다. 이걸로 작은 전자기기, 그리고 결국 개인용 컴퓨터까지 내려올 수 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작은 조각이 결국 책상 위 컴퓨터를 만들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다시 웹을 만들고 다시 모바일을 만들고 지금의 플랫폼 기업과 데이터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박경철 선생님 강의의 진짜 핵심입니다. W는 늘 처음엔 조롱받습니다. 그리고 W는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W를 중심으로 인프라가 깔리고 생태계가 열리고 돈이 흐르는 길이 생깁니다. 0.1%가 W를 만들고 0.9%가 그 길을 넓히고 99%는 그 길을 늦게 걸어 들어옵니다. 그럼 지금의 W는 무엇이냐? 투자에서 지금의 W는 무엇이냐? 저는 이걸 딱 하나로 말하겠습니다. 생산성을 폭발시키는 엔진입니다. 전에는 모직 기계가 생산성을 폭발시켰고, 전에는 자동차가 생산성을 폭발시켰고, 전에는 트랜지스터와 반도체가 생산성을 폭발시켰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가 생산성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성 엔진의 중심에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그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 그 묶음을 가장 단순하게 잡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기서 QLD와 TQQQ가 등장합니다. QLD와 TQQQ는 종목이 아닙니다. 시대의 엔진에 붙는 티켓입니다. 박경철 선생님 표현으로 빌리면 저는 이걸 버스 티켓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 고수처럼 보이기 위해서 종목을 골라서 맞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과정에서 지칩니다. 시간도 없고 정보도 늦고 기업 분석은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0.9%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택이 있습니다.
버스의 목적지를 정확히 잡고 버스에 타는 티켓을 사는 것. QLD와 TQQQ는 그 티켓 중에서도 가장 빠른 티켓입니다. 대신 빠른 티켓은 급정거도 빠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딱 한 번은 무너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는 드디어 눈을 떴다. 나는 1%다. 그러다가 첫 번째 큰 조정이 오면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더 사야 한다는 욕심과 던져야 한다는 공포가 번갈아 계좌를 흔듭니다. 그리고 이때 대부분은 가장 나쁜 타이밍에 행동합니다.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팝니다. 이게 99%의 패턴입니다. 레버리지는 이 패턴을 3배로 증폭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경철 선생님 강의의 메시지를 투자에 이렇게 붙입니다. 0.9%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0.9%는 설계자입니다. 본인이 흔들릴 걸 알기 때문에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먼저 깔아놓는 사람입니다. 그 구조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공식 말고 실제로 계좌에 바로 넣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QLD와 TQQQ는 실력으로 먹는 게 아니라 비중으로 먹습니다. 비중이 곧 운명입니다. 레버리지에서 가장 위험한 건 종목 선택이 아니라 과체중입니다. 과체중이 되면 작은 조정도 공포가 됩니다. 공포가 되면 규칙이 깨집니다. 규칙이 깨지면 레버리지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비중은 욕심이 아니라 생존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비중, 잠을 잘 수 있는 비중, 가족과 일상 지출이 유지되는 비중. 이 기준이 없으면 어떤 전략도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매수 기준은 레버리지 차트가 아니라 기준 자산으로 잡아야 합니다. QLD와 TQQQ는 나스닥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기준은 QQQ입니다. 기준이 흔들릴 때 레버리지는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기준 자산이 꺾일 때만 분할 매수를 한다. 기준 자산이 회복되면 그대로 들고 간다. 기준 자산이 과열되면 일부 이익 실현을 한다. 이 정도로 단순하게 정해두셔야 합니다. 단순해야 위기 때도 지킵니다. 셋째, 분할 매수는 돈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분할 매수하면서도 무너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할을 했는데도 공포가 오면 계획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할은 숫자보다 순서를 고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자산이 고점 대비 내려올 때 첫 번째 매수, 더 내려오면 두 번째 매수, 더 내려오면 세 번째 매수, 이렇게 순서를 고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매수까지 가기 전에는 절대 전력을 쓰지 않겠다고 정합니다. 이 한 줄이 있어야 공포장에서 살아남습니다. 넷째, 이익 실현도 분할이어야 합니다. 레버리지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이겁니다. 상승장에서 전량 매도 후 재진입을 노리는 것. 대부분 재진입을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더 높은 가격에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은 전량이 아니라 일부로 합니다. 일부 이익 실현, 일부는 계속 보유, 그리고 일부 이익은 다시 안전한 자산으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남겨 다음 하락장의 티켓으로 보관합니다. 박경철 선생님 표현으로 말하면 버스에서 한번 내려버리면 다시 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려도 살짝 내려야 합니다. 다시 올라탈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수익은 상승장에서 나지만 부는 하락장에서 지켜집니다. 이 문장을 가슴에 박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 착각을 주고 하락장에서 본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락장에서 계좌를 지키는 사람이 다음 상승장에서 진짜 돈을 가져갑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 계좌가 망가지면 상승장에 와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조입니다. 이제 이 구조를 박경철 선생님 강의의 스토리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 강의에서 가장 소름 돋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EW 세상을 말했는데 대부분은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이 끝까지 듣고 미친 듯이 달려가서 돈을 끌어모으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천재였냐고요? 물론 감각이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건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한 번에 큰 돈을 박는 도박이 아니라 작은 걸 붙잡고 끝까지 밀어붙인 실행이었습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QLD, TQQQ를 하면서 진짜 큰 차이는 전망이 아닙니다. 실행입니다. 그런데 실행을 만드는 건 의지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건 천재처럼 맞히는 게 아니라 구조를 만들어서 내 감정이 흔들릴 때도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지금 사야 하느냐? 지금 팔아야 하느냐? 이 질문은 사실 본질을 비켜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건 정답이고 시장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으로 움직이면 정답이 없어도 결과가 좋아집니다. 조건 없이 움직이면 정답을 맞춰도 결국 감정이 수익을 갉아먹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레버리지 ETF는 장기 투자하면 안 좋다던데요? 이 말이 맞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있는 장기. 그건 장기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방치는 레버리지에게 먹이입니다. 하지만 규칙이 있는 장기, 비중이 있는 장기, 리밸런싱이 있는 장기, 현금 관리가 있는 장기, 이런 장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레버리지는 시스템이 없는 사람에게는 위험하지만 시스템이 있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럼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박경철 선생님이 강의에서 10개월 백수로 돌아가서 현자들을 만나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 행동이 왜 중요하냐면 눈이 안 보이면 눈을 빌리는 겁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이 흔들리면 내 판단은 흐려집니다. 그러면 내 눈을 빌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규칙이고 기록이고 자동화입니다. 기록을 추천드립니다. 매수할 때 한 줄만 쓰십시오. 나는 왜 QLD나 TQQQ를 샀는지, 내 기준 자산이 어떤 조건이면 추가할지, 어떤 조건이면 일부 줄일지. 이 세 줄이 없으면 하락장에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속습니다. 지금이 끝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던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싸게 못 삽니다. 이게 99%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시는 핵심을 찌르겠습니다. 여러분이 QLD, TQQQ로 원하는 건 단순히 수익이 아니라 계급 이동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속도. 그런데 인생이 바뀌는 속도는 위기에서 결정됩니다. 위기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공포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환희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 순간이 계급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QLD, TQQQ는 W를 찾는 게 아니라 W에 올라타는 사람을 가립니다. 올라타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구조가 있는 사람입니다. 구조가 있으면 하락장이 와도 버팁니다. 버티면 결국 다시 올라갑니다. 그때 레버리지는 진짜로 무기가 됩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 저는 딱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장을 마치려 하지 마시고 오늘 규칙을 정하십시오. 비중, 분할 매수 순서, 일부 이익 실현 기준, 매도 후 자금의 용도. 이 네 가지를 종이에 써두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99%에서 0.9%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이동이 결국 계좌를 바꿉니다. 계좌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